네, 그러면 이번에는 TCP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서버랑 클라이언트 사이에 통신하는 것과 파일을 전송하는 예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를 전송하는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클래스는 서브 패키지는 EX03번으로 만들 겁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은요, TCP 언더바 텍스트,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일단 본인이 클라이언트 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클라이언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 클라이언트를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소켓을 제일 먼저 생성을 할 텐데, 자,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통신의 주체죠.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의 소켓과 서버의 소켓, 각각 소켓끼리 서로 통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클라이언트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신이 소켓을 만든 다음에 그 소켓으로 통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통신 요청을 받는 게 서버 측에서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서버 소켓이라고,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소켓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켓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과 동시에 실제로 서버 소켓으로의 연결 요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을 눌러서 소켓이라고 하는 클래스 임포트 시키시고요. 자, new 소켓. 자, 소켓이라고 하는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원격지에 대한 정보만 포함하고 있는, 원격지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IP랑 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격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요 생성자랑 원격지의 정보와 자신의 정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IP와 패스워드, IP와 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격지의 IP 포트, 그 다음에 자신의 IP 포트를 사용하는 소켓의 객체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원격지의 정보를 포함시키는 소켓을 생성하거나, 이 두 가지의 소켓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종류의 소켓을 생성하게 되면 생성과 동시에 원격지로 접속 요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원격지에 대한 정보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net address get by name. get by name이라고 하는 것은 호스트 이름 가지고 접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호스트 이름 가지고 IP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그 IP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접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원래는 원격지 서버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호스트 이름이 원격지 서버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이게 IP를 나타내는 걸 거고요.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의 객체 생성 자체가 inet 어드레스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IP에 대한 정보니까 이게 IP 쓴 거랑 똑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포트인데 포트는 10,000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원격지 서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에 10,000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서버 소켓으로 요청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켓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나중에 정말로 통신 프로그램을 짤 때는 여기에 원격지 서버에 호스트 이름이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컴퓨터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요, 결국에는 내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그대로 서버 쪽 사이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를 쓰게 되면 결국에는 이 서버 IP, 다시 말해 서버의 호스트 이름이 결국엔 내가 직접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내 컴퓨터 안에 클라이언트도 집어넣고 서버도 집어넣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결국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로컬 호스트 안에 있는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연결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럼 내 컴퓨터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클라이언트와 서버 측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데이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격지에 대한 정보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IO exception을 처리를 해줘야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다 호스트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호스트 이름을 써놨다라고 하는 그 순간 호스트가 이 이름이 이렇게 해당되는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그 호스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해야 될 것들에 대한 처리, 다시 말해서 그 호스트가 없을 때의 예외 처리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기본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언론 호스트 익셉션만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켓이라고 하는 게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IO 익셉션도 같이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surround with try catch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언론 호스트 익셉션, 여기에 호스트 이름이 없으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거고요. IO exception, 소켓이라고 하는 거 객체 생성하자마자 원격지로 가갖고 데이터 요청을 할 텐데, 거기서 지금 실패하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일단은 캐치 블럭 안은 다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까지가 소켓 객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만약에 이 소켓 객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미 서버 쪽으로 요청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 쪽으로 이 다음 줄 넘어가면 서버로 접속이 다 잘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서버에 접속 완료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출력된다는 소리는 서버에 접속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접속한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접속 서버 주소 정보 주소라고 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부터 그걸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요. 원격지에 대한 정보가 소켓이라고 하는 것에 get inet 어드레스 하게 되면 원격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플러스 이번에는 똑같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에 get inet 어드레스는 IP 정보라고 한다면 get port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포트 정보죠. 그럼 이게 그냥 get inet 어드레스 get port 하게 되면 원격지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소켓이라고 하는 놈이 자신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고 했었죠. 자신의 정보는 get local inet 어드레스, get local port라고 하는 놈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원격지 정보를 그대로 출력했으니까 얘가 여기로 나올 거고요. 이 포트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 소켓은 지금 원격지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얘를 지금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접속이 일단 될까요? 접속 안 되겠죠. 아직 지금 이 포트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서버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 거니까 호스트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언론 호스트 입세션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소켓 객체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청을 할 텐데 아무런 그 연결 요청 자체에 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O exception이 정확하게 나올 텐데, 더 정확하게는요, 커넥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IO exception 안에 포함되어 있는 connect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커넥션 자체가 안 된다. 연결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은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요, 두 번째 블럭인 IO exception이 돌아갈 거고요. 더 정확하게는 IO exception 중에서 커넥션 exception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잠깐만 보도록 할까요? 여기다가 2.print set trace 요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클라이언트 쪽으로 접속을 할 거고요. 하다가 지금 예외가 발생했죠? 커넥션 exception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저쪽에 호스트 네임 쪽으로 연결했더니 아무런 커넥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IO exception입니다. 그게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서버 쪽을 다 구성하고 스탠바이를 시켜 놓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잘 접속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서버 주소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고요. 자, 이제 소켓 객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소켓 안에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아까 이론 파트에서는 이걸 한 줄 다 썼었는데요. 일단은 하나를 세 줄로 나눠서 쓰고 그 다음에 하나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무슨 소리냐면 input stream is라고 하는 놈은요. socket.get input stream. 자, 그렇게 되면 이 소켓이라고 하는 놈이 가지고 있는 get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 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input stream을 하나 만든 겁니다. 자, 자바 IO의 input stream을 임포트를 시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uffered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buffered input stream. BIS는 new buffered input stream. 자, buffered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런 필터입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IS를 집어넣게 되면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이 호수에다가 이런 필터 하나 끼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BIS에다 쓰게 되면 훨씬 속도가 빨리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버퍼를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자, 거기다 이번에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 스트림 DIS는 new data new data input stream BIS라고 쓸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임포트 시키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지난번에 자바 IO 할 때 기억하시죠? 필터 붙인 거. 이렇게 필터를 캐스케이드로 컴바인해서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죠. 여기 IS라고 하는 것을 인풋 스트림을 여기 버퍼드에다 연결하고,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데이터 인풋 스트림에다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이 DIS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읽게 되면 다양한 타입으로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한 자료를 다 한꺼번에 데이터를 읽을 수도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버퍼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걸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만큼을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BIS라고 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여기다가 1번, 2번이에요. 그럼 1번으로 내가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소리는 결국엔 내가 얘를 직접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썼다는 소리입니다. 요만큼을 카피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얘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IS입니다. IS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걸 IS에다 집어넣고 IS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소리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걸 그냥 바로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그대로 또 마찬가지로 잘라다가 이쪽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던 예제를 좀 깔끔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바로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DOS는 new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자, new buffered output stream. 그리고 마지막에 socket.get output stream. 자,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맥락상으로는 그냥 세 줄짜리를 한 줄로 바꾼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잘 보세요. 결국에는 여기는 소켓이라고 하는 원격지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get input stream과 get output stream으로부터 최종적으로 DIS와 DOS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DIS로 데이터를 읽으면 원격지에서 데이터를 읽는 거고요. DOS로 데이터를 쓰게 되면 이번에는 원격지로 데이터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원격지로 데이터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타입을 쓸 수 있는 DOS, 다시 말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write utf라고 하는 놈으로 내가 스트링을 직접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라고 썼어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서버 쪽으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텍스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자, write를 썼으니까요. 기본적으로 dos.flush 해서 플러싱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링 하나 객체를 만들어 놓고요.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DIS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read UTF. 그래서 문자열을 원격지로부터 데이터를 읽게 될 거고요. 그렇게 읽은 문자열을 화면에 그냥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쪽에서 온 데이터인 거고요. 그거는 플러스 str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큰 맥락에서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여기서 지금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는 거죠.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원격지에 대한 정보는 있어야 내가 연결 요청할 테니까요. 여기 IP에 해당되는 거고요. iNet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IP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가 포트입니다. 자, 이렇게 소켓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 뱃속에 있는 get input stream, get output stream을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편리하게 또는 속도가 빠르게 읽고 쓰게끔 하기 위해서 데이터 input stream과 데이터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스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DIS로부터 데이터를 원격지로부터 읽을 수도 있고 DOS로부터 데이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DIS랑 DOS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있는 파트가 바로 이 세 번째 블럭입니다. 그럼 크게는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개의 블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예제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여전히 지금은 실행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서버 쪽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버 쪽 사이드에 대한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예제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서버 패키지는 EX04번입니다. EX04번이라고 안 하고요. EX03번이라고 하는 거 여기 안에다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TCP 텍스트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안에다 그대로 그냥 서버 사이드를 추가로 클래스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소드 이름은 클래스 이름은 TCP 텍스트 언더바 서버 사이드. 여기서 그대로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클라이언트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서버 쪽이다, 서버 쪽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서버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서버 쪽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놈이라고 했으니까, 자, 서버 소켓은 자, new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놈을 만들었습니다.
자,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인딩, 포트에 바인딩을 시켜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번 포트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서버 소켓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접속을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 접속을 요청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클라이언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10,000번의 서버 소켓으로 요청을 할 예정으로 소켓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도 서버 소켓은 똑같이 10,000번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서버 소켓은 10,000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 요청을 받을 수가 있는 서버 소켓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놈도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IO exception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IO exception을 일단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놈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연결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서버 소켓으로 연결 요청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연결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예외 처리를 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10,000번이라고 하는 포트로 서버 소켓을 바인딩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컴퓨터 안에, 서버 쪽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안에 10,000번이라고 하는 포트가 이미 사용 중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포트를 사용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예외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요. 여기는 해당 포트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해당 포트를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예제 그 서버 소켓 실습할 때요. 지금 사용 중인 포트들 다 체크했던 거 기억하시죠? 10,000번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하드 코딩으로 만을 땅 하고 썼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제가 10,000번 포트를 다른 프로세스에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예외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예외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그냥 끝낼게요. 그 경우에는 system.ext 여러분들한테 지금 처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에 메서드 중에서 정책 메서드 중에서 ext 하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다가 프로그램 종료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포트를 다른 포트로 바꿔야 되겠죠. 이 서버 프로그램이. 그럼 서버 프로그램이 포트를 바꾸게 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할 때도 이 포트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포트를 지금 여러분 컴퓨터가 쓰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system.out.println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서버 소켓이 잘 만들어졌다는 소리잖아요. 서버 소켓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접속을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접속 대기라고 쓸게요. 클라이언트 접속 대기. 자, 이 정도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를 여기는 프린트라고 한 줄로 일단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시키면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는다는 소리죠. 자, 요즘 서버라고 하는 놈은 클라이언트를 접속 대기한 상태로 지금 서버 소켓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소리죠. 여기 지금 캐치 블럭이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결국에는 이 서버 쪽 사이드의 프로그램에서는 서버 소켓을 만들어 놓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바로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 쓰지 말고요. 자, 여기 조금 코드를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널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널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놈을 쓸 수가 있겠죠. 여기 바깥에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그럼 마찬가지로 소켓이라고 하는 놈을 소켓은 자, 여기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accept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즉 객체이기 때문에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이 accept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가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시점이 바로 이 accept라고 하는 메서드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서버가 그 클라이언트의 접속 요청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 이 accept라고 하는 놈이 소켓을 리턴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소켓이 바로 원격지가 가지고 있는 소켓입니다. 원격지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임포트 시키시고요. 마찬가지로 accept라고 하는 놈도 IO exception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데이터를 쓰고 받고 주고 받고 하려면 무조건 IO exception 처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는 거의 앞에랑 동일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accept가 다음 줄로 넘어갔다는 소리죠. 얘는 지금 블락킹 되어지는 기본적인 동기화 메서드이기 때문에 따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 accept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 돼가지고 소켓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다음 줄로 넘어갔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system.out.println 여기에 클라이언트
연결 수락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연결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out 프린트 라인 하고 나서요. 여기에 접속 클라이언트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접속 연결 원격지 주소, 다시 말해서 지금 얘는 서버 쪽인데, 서버 쪽에서 원격에 해당되는 것은 클라이언트죠. 결국에는 그 원격에 대한 정보는 다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소켓이 가지고 있다고요.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자신의 정보와 원격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격지 정보를 뽑아낼 때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get init address, get port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앞에서 했던 요 메서드, 요걸 그대로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 그냥 그대로 카피할게요. 결국에는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원격지에 대한 init 어드레스와 포트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init 어드레스와 포트에 이게 누구 걸까요? 클라이언트 거겠죠. 서버 쪽 소켓이니까. 원격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바로 쓰셔도 되겠죠. input stream reader, 그러니까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쓰도록. 데이터 input stream. 똑같죠. 이것도 앞에 거 그냥 그대로 카피할까요? 여러분들 그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토켓으로부터 인아웃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 거랑 틀린 건 뭐예요? 전체적인 화면을 놓을게요. 앞에 거랑 틀린 거는 이 소켓은 서버 쪽의 소켓인 거고 앞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소켓이니까 각각의 소켓만 다른데 지금 참조 변수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는 DIS라고 하는 것과 DOS로 데이터를 쓰고 읽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ng str은 DIS로부터 데이터를 읽을 거예요. 왜 데이터를 읽을 거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짤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클라이언트에서 연결하자마자 제일 먼저 write UTF로 안녕하세요라고 보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연결이 되어지자마자 연결이 수락이 되자마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그 읽은 데이터 출력하게 되면 아까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게 안녕하세요니까 안녕하세요가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자, 시스템.out 프린트 라인 하고요. 클라이언트가 대답한 질문한 그 보내온 데이터입니다. 그걸 그대로 str로 출력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안녕하세요란 말이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DOS를 통해서 write UTF 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내겠다는 소리죠. 어서 오세요 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write를 했으니까 플러시를 기본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시. 자, IO exception 이 부분은 그냥 다 좀 비워둘까요? 자, 여기까지가 서버 사이드입니다. 서버 사이드도요, 큰 블락 형태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서버 소켓 블락입니다.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연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객체를 생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포트로 바인딩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포트가 사용 중일 때는 그 포트를 해당 포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포트를 자동으로 바꾸는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거나 아니면 일단은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포트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자, 첫 번째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다고 한다면 서버 소켓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accept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accept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결을 받기 위한 스탠바이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accept라고 하는 것은 소켓을 출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 accept가 리턴되고 accept가 리턴되면서 실제로 리턴된 값은 소켓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 소켓으로 내가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격지,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랑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켓 안에 있는 get input stream과 get output stream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편리하게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도록 자료형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형으로 읽거나 쓸 수 있도록 DIS랑 DOS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필터는 하나 더 달아서요. 버퍼드라고 하는 필터를 같이 달아서 기본적으로 속도까지 향상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파트는 이 부분이고요. 자, 결국에는 DIS로 데이터를 읽고 DOS를 데이터를 쓰면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클라이언트 쪽에서 데이터를 읽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면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되자마자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면 서버는 반갑습니다 라고 보내주는 그런 코드를 짠 겁니다. 자, 지금 결국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와 서버 사이드의 예제를 만들면서 TCP를 가지고 만들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다 데이터를 보내고 안녕하세요 보내고 서버 쪽에서는 어서오세요라고 하는 걸 보내는 거라고 그랬었죠. 자, 그럼 이제 실행을 시켜 볼 텐데 실행 순서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쪽이 먼저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다시 말해서 연결되기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객체를 만들자마자 실행시키자마자 소켓을 만들면서 연결할 테니까 서버 측을 먼저 실행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쪽 사이드를 실행시켜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서버 쪽을 먼저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쪽 실행할게요. 컨트롤 F11 실행시켰습니다. 그럼 서버 쪽은 지금 서버, 클라이언트 접속되기 하고 나서 스탠바이 하고 나서 아직 안 끝나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accept 메서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accept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동기화 메서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끝나기 전까지, 리턴 되기 전까지 계속 멈춰져 있는 겁니다. 블락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별도의 스레드에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지금 이렇게 스탠바이가 되어져 있으니까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자마자, 실행시키자마자 소켓이 만들어질 거고요. 소켓을 만들 때 원격지 정보로 얘를 줬으니까 결국에는 시작하자마자 접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라고 하는 데이터를 주고받겠죠. 자, 실행시키겠습니다. 컨트롤 F11 실행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버 쪽을 볼게요. 서버 쪽은 처음에 접속되기 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 접속이 수락되면서 accept가 리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켓으로 리턴된 값을 가지고 원격시 정보를 뽑아냈어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117.0.0.1 여러분 네트워크 기본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건 루프백 주소죠. 결국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자동 할당된 포트는 53934 포트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당연히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어있는 포트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또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쪽 콘솔을 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떠 있는 콘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버 사이드 걸 보고 있는데 클라이언트 걸 보고 싶으면 클라이언트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모니터 표시를 표시하게 되면 그냥 스위칭이 됩니다. 왔다 갔다. 자, 이번에 클라이언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놈은 시작하자마자 서버에 접속을 완료를 했고요. 그렇게 연결한 서버 주소는 마찬가지로 로컬 호스트, 다시 말해서 127.0.0.1 내 거죠. 루프백 주소가 그대로 나온 거고요. 10,000번 포트에 접속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버 쪽에서 온 데이터는 어서 오세요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TCP 텍스트를 주고받는 데이터로 가장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걸 좀 제대로 만들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accept라든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은 다 각각 별도의 스레드로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지금 1대1만 통신했는데 이 서버에는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다 붙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복잡하게 짠다라고 한다면 이 클라이언트와 이 클라이언트가 서로 클라이언트끼리 통신할 수 있죠. 지금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서버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 클라이언트 하나를 또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하게끔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배운 기술만 갖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감이 오시겠습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데이터를 보내면 서버는 그 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이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면 되겠죠.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데이터를 보내면 마찬가지로 이 서버가 그걸 받은 걸 그대로 이 클라이언트에 보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통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예제를 한번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은 여기서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TCP 통신을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텍스트를 서로 전송하는 방식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